다른 사람들 취업 어떻게 했는지 수능 만점 받고 홍대 들어간 사람 어디 들어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홍대 나올 때 수능 성적이 만점이었다고. 그러면 연봉 4천 초반 정도를 받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입학하고 지금은 졸업해서 모 기업의 UX UI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바일이나 웹 같은 거 맨날 쓰시잖아요. 그런 디지털 기반의 고객 접점 채널의 화면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웹이나 모바일 서비스의 모든 화면들이 UX UI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점을 받긴 했는데 다 만점은 아니고요. 영어랑 국어만 좀 성적을 잘 받았어요. 일단 홍대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도 유효한지 모르겠는데 기네스에 정문이 큰 학교로 등재되어 있어요. 정문이 유리 건물이고 엄청 커요. 거의 16층짜리 건물이고 시각디자인과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사실 홍익대학교에는 캠퍼스 자율전공이나 미대 자율전공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일단 자율전공 학부로 입학을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전공이나 미대 안에서 전공 같은 걸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선배는 저희 학교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정확히 저희 학과 특징 중에 하나가 학술 송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디자인과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사진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 정말 그래픽 디자인이나 포스터를 만들고 싶은 학생, 3D 영상 같은 걸 하고 싶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소모임인데요. 거기서 이제 같은 세부 전공을 가진 선배들을 만나고 동기들을 만나서 서로 공부도 하고 막 교류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스터디라고 생각하면 되네. 네, 스터디인데 과내에서 공식으로 지정해준 스터디예요. 저학년 때는 아무래도 저희 학교는 비실기 전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실기 수업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는 디자인사나 아니면 한국미술사 같이 좀 기초적인 학문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역사 수업을 좀 듣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우리가 자주 쓰는 툴들을 익힐 수 있는 수업이 하나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가 유명한 과목이 타이포그래피예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3, 4학년이 되면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뭔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좀 작가적이고 실험적인, 정말 순수 그래픽을 하고 싶은 친구들, 혹은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나가고 싶은 친구들, 브랜딩이나 UX UI처럼 상업적이고 대중을 상대로 하는 디자인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나뉘거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수업도 나뉘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전공에 맞는 수업을 듣게 되죠. 기억하기로는 2학년 말 아니면 3학년 초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학년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세부 전공이 나뉘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문득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내 집 마련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우 좋은 이유네. 네. 아무래도 좀 더 취업률이 높고 문이 좀 넓은 곳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UX UI를 하게 됐습니다. 저에 관한 에피소드는 없고 저희 동기들이 어떻게 열심히 사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선 매 학기마다 학교 커뮤니티에 불이 나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그렇게 전공 수업 3개 이상 듣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을 4, 5개씩 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동기들의 후기들이 막 올라와요. 그렇게 막 전공 수업을 4개, 5개씩 듣는 친구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디 바깥에 IT 창업 동아리나 아니면 개발자 디자이너와의 커뮤니티 같은 데 가입해서 활동을 막 해요. 학교에서 하는 과제물 말고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계속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막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 비하면 막 그렇게 열심히 산 것 같지 않아요. 학점이요? 여기서요. 지금요? 학점. 일단 홍익대학교는 4.5점이 만점입니다. 저는 4점대 초반으로 졸업을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되게 열심히 살았다. 대기업 취업을 할 때에는 자소서 쓸 때 학점을 적는 문항이 있어요. 모 대기업은 자소서에서 성적 증명서에 있는 모든 수업과 그 수업의 성적을 적어야 되는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 지원할 때는 빨리 준비해야 돼요. 3학년 때 했던 UX UI 수업 중에 정말 15주 한 학기 동안 어플리케이션 기획, 사용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실제 디자인한 화면을 가지고 사용성이 어떤지 체크하고 서로 평가하는 시간까지 가지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하나의 프로세스죠. 거기서 팀원들을 되게 잘 만나가지고 성적도 잘 받았는데 그걸 또 종강하고 나서 따로 디벨롭하고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어도비 디자인 어워드에 출품을 한 적이 있어요. 마침 합이 좋아서 상을 탔어요. 그래서 제 이력서에 되게 좋은 한 줄이 되어주고 있고, 또 그걸 또 활용해서 디자인 학회에 이제 내거나, 저희 자매학교가 있거든요, 일본에. 거기랑 같이 하는 교류전에 출품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대외 활동으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되게 어설프게 했어요. 수업 때 했던 과제를 정리해서 포트폴리오 비슷하게 엮어서 저희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스타트업 인턴 구인 구직 같은 데 지원을 하는 식으로요. 대기업 가면 더 좋은데? 왜? 맞아요. 대기업 인턴하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기업 면접 볼 때 대기업 인턴한 이력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짚어주신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인턴 경험이 되게 짧게밖에 없어서 근데 저가 필요했던 거는 그때 실무에 가까운 직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대기업이 왜 대학생 인턴을 뽑을까? 무슨 일을 시키고 싶은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기업에서 굳이 대학생을 쓴다는 거는 대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거나 그러니까 아주 작고 쉬운 일. 제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 스타트업을 생각해 봤을 때는 실무적인 일을 시킬 것 같았어요. 스타트업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상 밀려가지고 못하고 있었던 일들 중에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한테 맡겨볼 만한 일을 주실 것 같았거든요.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어요. 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꼼꼼히 봐주시고 저한테 맡겨볼 만한 일이 어떤 게 있을까 리스트업을 해서 면접 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한두 개 정도 꼽아서 진행을 했고요. 어떤 프로젝트의 큰 프로세스를 경험해 본 거죠. 물론 회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짜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도 제가 주체성을 잃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가면 포트폴리오를 내니까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자신 있는 작업 혹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작업이 뭐냐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을 꼭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스타트업 인턴을 하면서 했던 프로젝트를 꼽았었는데 제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그 작업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말씀드리다 보면 면접관분들이 굉장히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우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디자이너라는 직무 특성상 스토리 좋고 학점이 좋은 그러나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경험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좀 민망한데요. 사실 저는 실감이 안 났어요. 면접까지 갔을 때 만났던 같은 지원자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같은 대기업에 여러 해 입사했던 분들이나 굉장히 오랫동안 디자인을 공부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면접관 분들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좋은 기회를 얻었고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이점이라고 하면 일단 연봉을 빠뜨릴 수는 없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룹이 있는 대기업 다니다 보니까 그룹사 연수 같은 데에서 다른 계열사에서 일하는 다른 직무의 사람들과 커넥션이 생기는 게 되게 좋았어요. 복지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대기업 초봉입니다. 한 4천 초반 정도를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기업 중에는 좀 전통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아직 수직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기업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회사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도 엮여있는 유관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의사결정까지가 조금 오래 걸린다. 업무용 PC를 쓸 때 보안상의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외에는 디자이너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작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크다 보니까. 일단 과제물이나 혹은 인턴 하면서 했던 프로젝트 결과물을 정리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임했는지, 프로젝트의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는지 같은 생각 같은 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먼저 했고요. 어느 정도 초벌이 나은 다음에는 동기들이나 후배들 혹은 교수님이나 부모님한테까지도 보여드렸어요. 우선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좀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도움이 됐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